자, 생리가 뭐야? 그래, 용도 폐기된 게, 용도 폐기되면 뭐야? 독소야, 독소. 그러니까 그걸 몸 바깥으로 배출하고 시선해주는 거라고. 수정되지 못한 낭자가 황체로 변해가지고. 그러면, 난자가 처음에 배란이 되고, 수정되지 못한 난자가 황체가 되고, 그게 몸 바깥으로 배출되는 게 뭐의 영향 때문이야? FSH라고 들어봤어? 어? 여포 자극 호르몬? FH, 전혀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호르몬의 영향이야. 그러니까 생리를 하면은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여성들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괜히 막 찌뿌둥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호르몬의 영향이 체성분 검사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호르몬의 영향이 체성분 검사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자, 지호씨 집중해.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졸리고 막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가만히 꽂아놓으면 보리자루 마냥 앉아있는 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면 늘질 않아요. 항상 긴장하라고. 알았지? 호르몬의 변화가 살을 찌게 만들진 않아. 근데 호르몬의 변화는 정서적인 불안정이잖아.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어때? 그래. 어? 포만감을 들고 배가 부르면은 잡생각이 사라진다고. 그 좋은 게 아니야. 잡생각을 계속 해야 돼. 그 불안이 나를 성장시킨다고. 근데 음식이 들어오면은 음식은 뭐라고? 그래. 음식은 독소니까 그 독을 해독하느라고 불안할 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돼 있어야 된다고. 항상 배고프면 어떤다고? 늙지 않고 신하고 가까워진다고. 자, 그러면은 생리 전후에 호르몬의 변화만으로 살이 찌진 않아. 근데 그 호르몬의 변화를 내가 이기지 못하고 달리기라든가 산책이라든가 책 읽기라든가 글쓰기라든가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람과의 간단한 대화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특히나 가공식품의 그 소스나 뇌를 왜곡시키는 것들, 중독시키는 카페인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매일 커피를 먹잖아? 내가 매일 탄산을 먹잖아? 어떻게 보면 It's not my fault야. 남 탓하는 게 아니야. 남 탓하면 발전 없지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왜? 이미 내가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공식품을 먹을 때는 아예 안 먹어야 돼. 치킨을 먹을 때 닭날개 하나, 피자를 먹을 때 반 조각 하나 이렇게 먹기가 너무 힘들어. 그 안에 있는 각종 소스와 향료, 보존료, 감미료, 색소 첨가물들이 계속 입속에 집어들게 넣게 만든다고. 채소나 과일은 절제가 돼요. 어, 채소나 과일은 식이섬유 때문에 금방 포만감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생리 생리 전으로 체성 검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호르몬이 내 몸을 살찌게 만든다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호르몬이 많이 분비됐다고 해서 내가 살이 찌지는 않거든. 근데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거나 호르몬의 영향으로 그 호르몬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몸의 의사들이 그쪽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어. 어. 근데 음식물이 들어와. 그럼 음식물을 해독시키려고 달라붙은 의사들이 많아, 적어. 그러면은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면은 안 된 만큼 뭐가 돼? 어? 안 된 만큼 뭐가 돼? 안 된 만큼 뭐가 돼? 어? 안 된 만큼 살이 찌지. 소화가 안 되니까. 음식은 독이라고 그랬잖아. 독을 몸 바깥으로 배출을 못 시키면 그 독을 내 몸에 독을 해독시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뭐야? 그게 당뇨야, 당뇨. 그러니까 영양 과잉이니까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지금 시대에 맞는 말이지. 내가 시계를 되돌렸다. 지금이 70년대, 80년대다. 그러면 완전히 틀린 말이야, 틀린 말. 어? 그때가 되잖아? 그럼 무조건 가고 싶으면 먹어야 돼. 어? 정제 과당, 정제 탄수화물, 아스팜탄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그것도 아쉬우니까 지금 내 몸은.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물어볼게. 하루 중에 몸무게 차이가 많이 난다. 제가 3, 4kg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 저녁을 안 먹고 그 다음날 아침을 안 먹으면 24시간 단식을 하는 셈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하루 동안 단식을 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굶기 너무 힘들어. 근데 점심을 먹고 저녁을 안 먹고 아침을 안 먹기는 쉽단 말이지. 저녁만 안 먹으면 돼. 아침을 챙겨 먹기 힘드니까. 그러면 24시간 단식을 했을 때 체성분 검사를 한다고 얘기했잖아.
체성분 검사상 체중 변화가 심해. 그럼 그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정답을 요원하는 게 아니야. 대답을 자신있게 하면 그 자신있게 하는 순간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틀린 답을 말하더라도, 아,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틀린 거구나. 아니면 다른 거구나 하면서 나한테 공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침묵하라고 얘기했지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라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말을 많이 해야 돼. 왜? 이런 말은 뭐야? 당신들을 평가하고 선생님들이 나를 평가하고 지적하고 내 상대를 내 발밑에 두려는 말이 아니라 내 지식의 깊이를 넓히기 위한 거니까 말을 하면서 내가 정리가 된다고. 100번 들어도 아까 지영씨 말 잘했어. 저도 마찬가지야. 100번 듣고 100번 책으로 봐도 환자한테 설명 못 하잖아? 그럼 환자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 이 사람 무식하네. 이 사람 무능한 의사네. 내 질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아니, 계속 말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10년 전이랑 똑같아. 근데 10년 동안 뭐를 했어, 환자한테?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더 조리 있게 말하고, 더 포인트 있게 말하고, 그러니까 환자는 어떻게 돼? 내 의학적인 지식은 똑같지만, 아, 이 사람은 실력 있는 의사라구나. 똑같은 의사가 똑같은 말을 다르게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질문하고 할 때 말을 많이 해라. 알았지? 틀린 말을 했다고, 그래, 힘들 수도 있지만, 무기력하게 침묵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거면 이 시간이 쓸데없이 흘러가는 거야. 이거는 환자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도 있고, 제 자신한테 확언,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말하면서 조리 있게 더 정리하는 목적도 있지만, 선생님들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최우선이야. 어떤 한 조직이나 어떤 한 회사나 어떤 한 제품이 평가되는 게 뭘로 평가되는 것 같아? 어떤 신발이든, 어떤 브랜드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학교든, 어떤 대학이든, 그 수준을 평가하는 거는 그 수준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수준이야. 어. 우리가 부자 동네 얘기하잖아. 뭐 신림동, 대학생들 많이 살고, 관악구 신림동 그러면은 산에 있고, 비탈진 곳에 있고, 그런데 가도 수백 자산가들 살아. 어? 우리나라, 그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즘 잘 나가니까, 수십억씩 받는 연봉 받는 직장인들이 있다고.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랑 어디랑 비교해? 애플이랑 구글이랑 비교하면 어디가 더 좋은 회사야? 왜? 그래. 구글에 있는 맨 밑에 말단 직원이랑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이라고 맨 밑에 직원이랑 서로 비교를 해서 그 직원의 능력, 그 직원의 복지, 그 직원의 연봉, 물론 연봉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을 더 잘한다는 얘기겠지. 그거를 보고 회사의 수준과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라고. 어? 한의원도 마찬가지다. 인테리어가 빠방하다. 원장의 실력이 좋다. 뭐 하나라도 빵꾸가 나잖아? 그러면은 그게 그 병원의 수준을 결정짓는 거라고. 선생님도 훌륭한데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